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7월 16일에 뵙겠습니다. 곧 또 추첨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선정할 테니까요. 예. 꼭 당첨되신 분들은 그래, 그나저나 참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네, 7월 10일 그때 막 망가졌는데 막 또 서로 인사하기도 좀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한 2,800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 웃음소리는 어떤 웃음소리인가요? 네. 평창 부장의 이름 소리죠. 네. 어서 오세요. 네, 박병창 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요? 아니 시간이 너무 짧아서. 16일은 뭐 지금 뭐 한 열흘 남았습니다. 한 9일 정도 남았네요. 네. 9일 동안 우리 시장 할 수 있습니다. 2,800이 뭐 한 500 남았나요? 500만 영업일수로 7일 남았어. 500만 가면 되는데 하루에 80씩 77에 49 80만 70만 가면 돼요 매일. 계속 웃음이. 일단 시장 봐. 네. 자 그러면 어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또 다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미국 시장을 바라봤는데요. 보합 시작해서 하락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반등을 했고요. 막판에 소폭 반락해서 장중 변동성이 있었고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 전날에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십자형 정도 나와서 어제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0.35% 상승, 다우 0.24%, S&P 500이 0.36% 상승했습니다. 장단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2.93%, 2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2.99%. 또 다시 이 얘기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서 원자재 및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WTI 기준으로는 $100 아래 떨어졌었죠. 9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브렌트유가 어제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은 지금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장중에 반등을 했던 이유는 FO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7월에 50bp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수의 의원이 지지한다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가서 역성장으로 그래서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두 분기가 침체잖아요, 성장률, 침체. 예, 그러면 침체라고 보는데 2분기에는 완만한 성장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등한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많이 하락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네. 저점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어떻든 이유는 요 이유를 좀 들고 있습니다. ISM 서비스 PMI가 발표됐는데 55.3으로 발표됐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54였고요. 그보다 높죠. 그러나 2년 만에 최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전반적으로 인식을 시장을 하고 있냐면 결국은 서비스 PMI가 낮춰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고용 지표도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그래서 CPI를 잡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현재 알고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점에서 아직 뭐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번 양봉을 주고 십자형으로 마감을 해서 다소 그래도 좀 안도적인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요? 우리 시장이 어제 말고 그저께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13% 하락을 해서 2292포인트로 종가 기준으로 2300포인트는 처음으로 하향한 것입니다. 코스닥은 0.84% 하락을 해서 744포인트고요.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약 9천억 순매수하고 외국인들이 3,100억 순매도, 국내 기관들이 6,200억 순매도했습니다.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세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제 1,310원 가까이 갔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환율 상승을 이겨내지 못한 시장이다.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를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환율로 시장이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로화가 20년 만에 약세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에서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매도를 해서 달러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가 계속 될 수 있는 수급적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한 가지는 환율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최근에 시장을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요. 국내 기관들이 사는 날은 좀 오르고 국내 기관들이 파는 날은 내리고 그래요. 기관에 의해서 네, 가요? 국내 기관들의 영향력이 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국내 기관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 커졌다는 얘기는 네. 상대 쪽에 개인이나 외국인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일단 개인은 차치하고 빼고 네. 네. 외국인들의 보다 국내 기관들의 힘이 더 세졌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네. 그 얘기는 국내 기관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다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국내 기관들이 좀 시장에서 매수를 좀 해주거나 그냥 바람이지만 또 강력한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푸념처럼 하는 얘기들은 이 정도 하락한 지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종목별로는 뭐 절대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많은데 네. 이쯤에서는 좀 장기 펀드들을 좀 사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하튼 간에 국내 기관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상대로 좀 작아졌다는 얘기고 외국인들의 거래는 환율과 연계된 차익 거래 그리고 파생 연계된 차익 거래 공매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물 매도를 공격적으로 아래로 던지면서 매도하는 부분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국내 기관 영향이 커졌다는 의미는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유로 생각하고. 달러가 1.01이네요. 예, 1.01. 예. 거의 1대1이에요. 거의 1대1입니다. 이게 역전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역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01이니까 뭐 근데 사실 이건 지금 제가 주시장에서 계속 이걸 시황 얘기를 계속 하고 제가 한 20년 시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는 처음입니다. 진짜 그 20년 동안 처음입니다. 그죠? 그래요. 예. 이렇게까지 유로화가 약세가 된 건 달러 처음입니다. 인덱스 자체가 20년 만에 최고니까. 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유럽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보고서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유럽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원래 유럽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어나는 일들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지만 당장 급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또는 종료되는 것이 시급하다. 그것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요. 중국의 코로나 재발생 얘기를 하면서 중화권 증시가 다시 어제 하락을 했어요. 또 재발생이에요? 예. 그래서 어제 중화권 증시가 다시 아니, 근데 우리도 지금 재감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감염된 케이스들이 좀 늘어나고 주변에 있죠. 예. 늘어나더라고.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면 그래서 백신 최근 들어서 6개월 이상 돼버리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주들도 움직이고 그랬는데 어제 그래서 요즘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코로나 재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의 그 도시의 일부 지역들이 좀 이제 봉쇄가 네.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중국 증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중국 증시가 한 20%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직전에 라인에 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 라인에 좀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쉬어가는 쪽으로 중국 증시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등하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타이밍에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국내 기관들이 하루 만에 순매도 전환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2,300포인트를 하향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고객 야특금이 제가 지금 여기 57.6조는 저희 회사 HTS를 보고서 제가 아침에 이거 보고서 왔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56조까지 떨어졌다는 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조 아래로 떨어져서 69.5조, 69.7조, 뭐 59.6조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57조, 56조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루 1조씩 빠지고 있어요. 고액 예탁금. 예, 고액 예탁금이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것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여기서 견디다 못해서 나가는 자금도 있고 반대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뭐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아주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2,300포인트를 하향함으로써 또 다시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뉴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 보면은 지금 우리 개운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아우성이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특별한 지금 뭐 당국의 정책 이런 것들은 나온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이 더더욱 있냐면 지수가 2,300포인트를 살짝 깼냐 안 깼냐, 2,300까지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보다도요.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가를 걱정하는 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그 부분보다는 당장 여기서 손 놓고 있다가는 수급 요인 때문에 금리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닌 수급적 요인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뭐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최악의 경우에 막 2,00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사실 많이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그건 약간 비정상적인 부분이니까 물론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막아서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바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네. 그 공매도잖아요. 수급적인 거 부분 네. 지금 커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공매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전에 제가 잠깐 보니까 저녁 방송에 우리 네. 정프로님하고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선물 시장 있잖아요. 네. 아. 선물 시장이 예전에는 외국인들 선물에 방어하는 강력한 개인이 있었다든지 네. 또는 뭐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강력한 기관이 있었어요. 좀 맞설 수 있는 기관이 우리 황수와 고매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로 선물 시장에서 같이 좀 외국인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관들의 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들도 선물이 많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선물 시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해외 선물 많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 제도권 안에서는요. 네. 그런데 일단 선물 시장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선물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을 물론 리스크 관리라고 하지만 개인 투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지만 굉장히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네. 지금은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일정 자금 이상의 투자 자금이 있어야지만 진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들이 그쪽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네. 굉장히 그 옛날에 큰 손들이 있었어요. 지금 다 빠져나온 상황이고요. 압구정 미꾸라지. 예, 국내 기관들도 상당히 약해졌어요. 지금 금융투자 빼고는 금융투자는 미니 선물 가지고 하거든요. 네. 빼고는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다는 1등이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전 세계 선물 시장에서 1등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선물 시장에도 굉장히 약화됐고 그러니까 선물도 맘대로고 또 매도도 지금 매수세가 취약하다 보니까 공매도도 맘대로고 이런 취약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라는 게 물론 이제 아마 안 접해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전체 주식시장의 어떤 미래 방향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은 규모가 작은 그런 시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선물 시장이 전체 현물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들. 그거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현실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좀 논한 거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은 시장 전망 보면요, 뭐 매일매일 하니까 시장 전망 장기적인 걸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항상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좀 다르게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좀 보면은요, 기존의 악재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해요. 요즘 잘 보면요. 기존의 악재 뉴스는 하락 후 반등의 소재로 쓰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관망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뉴스에 의해서 하락 후에 반등하고 반등했다 반락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점은 현재는 그렇게 크게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는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격이 이미 반토막 났고 그 이상 하락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먼저 맞고 떨어진 애들. 어제 리비안이 11% 올랐습니다. 그렇죠. 리비안. 예, 리비안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조금 더 팔렸다대. 예, 잘 팔려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어요.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가격이 이미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소위 빈집이 돼서 반등하는 그런 가격의 상황이 좀 된 부분이 좀 있고요. 종목별로는 또 하나는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실적이 그는 에브리바디 모든 기업이 다 안 좋으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환율 영향력 확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데 어제 역의 환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살짝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뭐 보합권이지만 약간 저점으로 또 올라왔고 그래서 오늘 좀 소폭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거래 대금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황을 기대하는 또는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는 상황은 지금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요.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근데 좋지 않은데 무슨 종목을 논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지수는 계속해서 2,300포인트 깨고 내려가잖아요. 저점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먼저 맞아서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속 이틀 어제 빠졌잖아요 시장이. 그런데 카카오 네이버가 이틀 동안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카카오 네이버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네. 지켜볼 참인데 왜냐하면 작년에 시장이 최초의 하락을 만들었던 종목이 삼성전자가 있지만 삼성전자 뒤를 이어서 카카오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저점을 형성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가격이 메리트가 생겨서 올라오는 종목이 좀 발생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에 막상 지금 이제 자료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에 실적이 감익이 안 될 것이다.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하는 종목들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런 종목들은 좀 보시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갖고 계신 종목들은 지금 뭐 그냥 전부 다들 기다리고 계시지만 현재 내가 신규 투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향후 흐름을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차별화에 관심을 두고 좀 보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탁금의 저런 추세적인 감소는 금리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또 증권회사에서 뭐 한전채를 비롯해서 예. 비교적 그 안정성이 있는 것 중에 그 채권 금리가 이렇게 뜬 것들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세일즈를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캠페인을 엄청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막 사게 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아이 좋아. 옛날에는 주식 폭락할 때 예. 금리도 바닥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로 안 넘어가는데 주식이 많이 빠지고 금리는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게 넘어가 버리는. 예, 이번에는 그죠? 전에 지난 10년 동안에는 소위 주식과 채권 시장의 그레일 로테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빠질 때 금리도 같이 빠지고 이게 연동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거든요. 거꾸로 가니까. 예,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고 워낙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치여 있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자금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슈들 몇 개 빨리 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 보셨겠지만 유럽 의회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텍소노미에 포함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친환경으로 예, 분류한다는 친환경을 거죠. 분류한다는 거죠. 한다 안 한다 뭐 말이 많은데. 거의 지금 되는 쪽으로 좀 보여지고 뭐 있는 이번엔 것 뭐 같아요.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네. 전에 예, 이제 그렇죠. 한다고 했다가 그걸 이제 그린피스 같은 데서 워낙 반대를 많이 해갖고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가는 걸로. 그러니까 뭐 녹색 환경이나 친환경 쪽에서 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후퇴한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우리 그런 걸 다 떠나서 주식시장에서 이 관련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뉴스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G20 외교장관 회의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 8일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회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근데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는 단독 회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그래 쳐놨어요. 근데 아무튼 만나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는 아마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제 뉴스가 아니고 그저께 뉴스인데요. 유럽의회에서 IT 공룡 규제 강화 디지털 시장법을 이번에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에는요, 요 얘기 나오면은 막 뚫겨 맞고면서 주가 하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뉴스들 나오는 건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미국이 2023년 내년에 여름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블룸버그 후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냐? 경기 침체로 국채 수익률이 2023년 1분기에 고점을 찍고 여름에 소폭 인하하면서 내년 4분기에는 2.7%까지 가지 않겠냐.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수익률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따옴표를 쳐서 읽어드리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 항상 하는 얘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침체가 오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원재자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일정 부분 금리를 빨리 올렸다가 다시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 주식 시장은요. 주식시장은 예전에는 뭐 3개월, 6개월 선반영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차전 섹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2차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는 반도체 뉴스예요. 좋지 않은 뉴스가 제일 많죠. 가전 안 좋고 뭐 스마트폰 안 팔리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전에 한번 그 반도체 치킨 게임, 저 오랜만에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치킨 게임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고 오늘의 SK 하이닉스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요번에 두들겨 맞으면서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2차 전지 쪽이에요. 얘기가요. 2차 전지 쪽 얘기 나오는데 먼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글로벌 배터리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있다. 요즘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시장에서는 야 이거 또 공매도 이거 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환율과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규 대규모 투자한다는 부분에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힘들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뉴스에서 전해주시는 것 같던데 BYD가 전기차하고 배터리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부분이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수가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K 배터리 입지가 약화되고 있지 않냐 이런 것까지 계속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그쪽에 공매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쪽 2차 전지 소재 쪽에 공매도 굉장히 심하고 실제로 주가도 좀 영향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리비안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기 트럭 인도의 생산을 순항하고 있고 2분기의 출하 전분기 대비 3.6배나 늘었다 그래서 전일 11% 올랐고요. 어제 테슬라도 중국의 2분기의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출하량이 좋았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테슬라는 상승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상대편에 또 있다. 그래서 서로 상받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리비안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원통형 배터리 성장에 대해서 어제 보고서들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통형 배터리 얘기는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우리 정프로님 잘 아시잖아요, 이거요. 그렇습니다. 맨날 얘기. 네. 그런데 이 테슬라가 쓰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리비안도 원통형 배터리 사용합니다. 루시드도 그렇고 BMW, 볼보, 제규어도 이걸 사용하겠다. 원통형으로 간다. 예, 원통 가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가 거의 주력이고요. 파나소닉도 이걸 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업체들이 신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통형 배터리 성장 지속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 보고서에는 그렇다면 후방 기업들도 동반 성장하지 않겠냐. 원통형 배터리에 속해 있는 후방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보고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동원 시스템즈, 상승 EDP, TC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의 성장은 좀 그 안에서도 좀 돋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요 시장 이슈들까지 전해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내일도 잘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